자, 시작하자. 자, 원방 어제 우리 했었던 거 계속 이어나가 볼까? 예림씨, 이따가 끝나고 남은 거 마저 풀자. 자, 어제 하던 거 원방 이어나갈게요. 어제 원방 했었던 거 기억나지? 원의 방정식 공식 다시 한번 불러볼까? 자취를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었지? 자, 먼저 전제 조건을 줄게. 자, 점 A, B를 에서부터 으로부터라고 할까? 점 A, B로부터 거리가 R인 그런 점들의 집합이라고 줄게. 공식 불러보세요. 얼마예요? 어떻게 되죠? 어제 잠깐 했었는데 결국 거리는 R이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잘 기억해둬. 이거 이제 진짜 잘 기억해야 돼. 그 거리를 구할 때 x-a의 제곱 더하기 y-b로 간단 말이야. 그치? 점의 좌표를 x, y로, 그리고 거리를 항상 r로 잡을 그 점을 a, b로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루트를 씌웠을 때 r이잖아. 그래서 그치,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r 제곱으로 만들어 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요 a, b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원의 중심이라 부르고, 그 거리가 r입니다 라고 할 때 그 r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지? 반지름이라 부르겠지. 그치? 됐죠? 그럼 지금 너희들은 만약에 문제에 얘가 딱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거 원이네.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떤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 있는 식을 가지고 바로 중심을 판단을 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R 가지고 반지름을 판단을 하러 가는 거야. 즉, 지금 너희가 도형의 방정식이란 걸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겨있는 방정식을 보니까 어때? 그림이 어떻게 생기는지 바로 그림을 그리러 들어갈 수 있지. 그치? 우리가 1차 함수나 2차 함수에서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말을 썼잖아. 표준형이 뭐였고 일반형이 뭐였어? 표준형이 뭐였고 일반형이 뭐였어? 표준형이 그렇지. 그래프를 바로 그리기 위한 재료들을 알 수 있는 녀석.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는 y는 x의 x-m의 전체 제곱, y는 a에, 그리고 플러스 n 이라고 하면은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m,n이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이걸 표현을 하진 않지만 a라는 걸 가지고 양수함수 정도만 판단해서 아래로 볼록합니다, 위로 볼록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나가잖아. 그치? 즉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 부르거든. 그래서 지금 저기 내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 원의 방정식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표준형이 되는 거야. 근데 도형의 방정식에는 항상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는 표준형 말고 하나가 더 있지. 그게 뭐예요? 일반형.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바로 너희들은 일반형을 하러 가보자.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일반형은 뭐 하기 쉬운 놈이야? 대입해서 계산을 하기 편한 놈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x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제곱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 자체에선 지금 미리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전개를 해두는 거. 그런 녀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 부르겠다. 그치?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일반형. 원의 방정식 일반형 어떻게 생겼을까? 제곱을 하게 되면 x의 제곱이 먼저 나오겠네. 그리고 y의 제곱이 나오겠네. 그치? 그리고 또 뭐가 나와? 마이너스 2ax, 즉 x에 대한 1차항 나오겠네. 그 다음에 y에 대한 2차항도 나오겠네. 그 다음 마지막 a제곱이나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모여서 상수항을 하나 더 만들겠네. 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형 문제는 직방에서 일반형 쓰이는 거 뭐 있었지? 그냥 계산한다, 뭐 연립하세요 이런 데서도 쓰이기도 했지만, 그거 말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같은 데서 쓰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었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K 붙였던 거. 두 직선 중 한 군데다 K 붙였던 거, 어제 한 거. 거기에서 일반형이 나왔잖아. 원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 거야. 그때 너희들은 언제 쓰는지 좀 잘 판단해주고, 그거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형은 언제 쓰이게 될까? 계산하기 편할 때. 그리고 하나 더. 그렇지. 원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데는 뭐 반지름과 중심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일반형을 보고서 뭐가 필요할까? 원의 방정식을 하나로 결정하기 위해서 점 3개. 미지수가 몇 개거든. 미지수를 3개 가지고 있잖아. 그치? 2차 방정식 얘기, 2차 함수 얘기로 다시 돌아가봐. 2차 함수는 근데 y가 있어서 좀 그렇다. 상관없나? 자, 2차 함수로 가봐. 2차 함수도 너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어? ax제곱 플러스 bx. 재우야 장난치지 마라. 자, 플러스 c. 그리고 는 y. 그렇지. 2차 함수는 y 는의 형태로 정리해놓고 그냥 우변만 전개해둔 상태야. 미지수 몇 개야? 3개. 그래서 2차 함수 문제 중에 중학교 때 그런 문제 풀어봤을 거야. 몇 코마 몇을 지나고 몇 코마 몇을 지나고 몇 코마 몇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해주세요. 그때 너희들은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했을 거야. 오케이? 어차피 너희들이 꼭지점이나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거든 그냥 대입해서 일일이 미지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 표준으로 되어 있어봤자 어차피 제곱하고 전개해줘야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원도 마찬가지야. 뭐 일반형이면은 미지수의 개수만큼의 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일반형 문제는 나중에 너희들한테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점 3개를 줄게. 그 점 3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할 거야. 근데 예전처럼 이 문제가 자주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왜? 미지수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은 너희들 배웠어 안 배웠어? 연립할 때 안 배웠잖아. 물론 우리가 간략하게 하고는 지나갔지. 알고 있으면 편해, 또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너희들한테 다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기만 했지 교육과제는 사라졌어.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거는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어떤 점들을 보면 있잖아. 0,0 이런 거 줄 거야. 0,1, 2,0 뭐 이런 거 줄 거야. 왜? 미지수를 적당하게 개수를 줄여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0,0을 주면은 그거는 뭐야? C 값을 0으로 주. 방금 이게 끊어졌거든. 아까도 잠깐 끊어졌었는데 불안한데 오늘도. 자, 아무튼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일반형 다시 미지수가 개수가 몇 개? 3개잖아. 그치?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 3개를 주고 그 점들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로 딱 구해주세요. 그럼 다른 말로 고치면 점 3개를 주면은 원은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어제 직선의 방정식 얘기 잠깐만 다시 해보자. 자,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합니다. 두 점이 주어지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했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했어?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나 위치관계 하기 전에 제일 첫날 평면좌표 하거나 직선 했던 날 그때 뭐 했어? 기억이 안 나지? 이 사람들이. 너네 지금 직선 얘기들이 그대로 어디로 넘어오냐면 원으로도 비슷하게 넘어올 거거든. 그리고 이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수학 상에서의 도형에 대한 얘기가 언제 똑같이 이어지냐면 기하에서 똑같이 이어질 거야. 기하에서. 그래서 지금 내가 심석고랑 판국고 애들 기하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2차 곡선 얘기에서도 가끔 가져오기는 하는데 크게 뭔가 연관이 되진 않아. 공식을 비슷하게 응용해서 외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가 겹치진 않거든. 벡터는 아예 새로운 얘기고. 근데 거기 벡터에서도 결국 도형에 대한 얘기를 좀 새롭게 해석을 해나가는 거야. 그냥 점으로서만 말고. 왜? 두 개가 또 좀 이따 켜질 거야 다시. 아무튼 거기서도 그렇고 공간 좌표 넘어가도 마찬가지고 공간 도형 넘어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거거든. 지금의 흐름을 잘 기억해놔요. 직선에서 일반형 얘기들 하고 나면 있잖아. 그냥 그 다음에 직선들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는 거였어. 오케이? 기울기를 주는데 간접적으로 주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으로 준다거나 또는 평행 수직에 대한 얘기로 나중에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 얘기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는 넓이를 2등분 하도록 하는 그런 직선을 구해보세요. 뭐 한 점을 지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끝났단 말이야. 오케이? 내가 켰어 좀 전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위치관계로 바로 넘어갔어. 원도 일단은 마찬가지예요. 원이 결정되는 얘기들 벌써 몇 가지 했어? 두 가지 했다, 그치? 한 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와 그리고 누가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다. 그리고 나서 세 점의 길이가 주어진다. 그리고 나면은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 가지고 몇 가지 재료들을 좀 더 줄 거야. 원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 이를테면 지름의 양끝점 같은 거. 지름의 양끝점을 딱 준다. 점 두 개만 줬는데요, 선생. 이러면 안 되지. 왜? 만약에 0,0이랑 2,0을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그런 원이 있어요.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뭘 준 거랑 똑같아. 그렇지. 반지름을 준 거란 말이야. 중점이 중심이 될 거니까. 왜? 반지름에서 길이가 똑같은 게 바로 원이거든. 그래서 요 놈의 길이를 1로 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의 방정식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치? 그런 식으로 원을 결정하게 되는 재료들을 여러 개 주면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래? 저런 문제도 한번 풀어볼래? 이런 문제를 슝슝슝 몇 개 배워요. 근데 이 중에서 독특한 녀석이 하나가 있거든. 원에는 하나 독특한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에 접하는 원.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문제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 일단 축에다가 접했다 치자. X축에 먼저 접해보자.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 그게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접하거나 여기에서 접했을 때 너희가 이제 만약에 중심의 좌표를 안다고 쳐봐.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중심만 줬는데 원방을 만들래. 반지름을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반지름 얼마예요? Y좌표. 누구? B. 밑에 거에서 여기에서 중심의 좌표를 A, B로 줬대. 반지름은 얼마예요? 그렇지. 길이니까 마이너스 B. 그러면 얘로 가든 얘로 가든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는 B의 제곱. 그렇지. 반지름이 B든 마이너스 B든 제곱을 하면 어차피 B제곱 되는 거는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치?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중심의 좌표가 2,3이래. X축에 접한대. 원방을 구해봐. X-2의 제곱 Y-3의 제곱는 9. 바로 어떻게 했어? X축에 접할 때는 누구를 반지름의 길이로 사용을 하자? Y의 좌표. X축에 접하면 Y좌표를. 오케이? 됐죠? 하나 더 가자. 누구? X축 해봤으니 그렇지. Y축 해봐야겠지. Y축에 접하는 원방을 구하러 가보자. 자, 여기에서 접하든 여기에서 접하든 만약에 내가 중심의 좌표를 A, B로 줬다면 결론! 원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X-A의 제곱 Y-B의 제곱는 A제곱. 그렇지. Y축에 접하게 되면 중심의 X좌표를 바로 뭐 하러 갈 수 있겠네? 반지름으로 사용하러 갈 수 있겠네. 그때 그 A가 음수든 양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X좌표를 사용하자는 얘기지.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시계는 관여 안 해. 반지름을 무조건 A예요 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치? 반지름의 제곱이 A제곱인 거는 맞거든. 그러면 두 개의 축에 접하는 방정식을 한번 구해봤는데 각각의 축. X축에 접하는 거, Y축에 접하는 거. 근데 그 세 번째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얘는 중요한 거 하나 알고 있을 거야. 자, 갑시다 일단. 원이 여기에서 접했대. 중심의 좌표가 A, B래. 원방을 구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A, B라고 하면 안 되나? A, B에서부터 먼저 하나 조건 얻는다, 그치? 여기에 좌표가 만약에 A, B래. 그러면 A와 B는 어떤 놈이야? 같은 놈. 그래서 A, A로 갈까? 원방 구해보자.
x 마이너스 a의 제곱은 y의 마이너스 b의 제곱과 더해지면 a지. a랑 더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a의 제곱. 자, 하나 더 하자. 여기에 만약에 원이 접했다 치자. 여기에서 접했어. 중심의 좌표를 뭘로 잡아주면 돼? a, a로 똑같이 잡아주면 되겠지. 중심의 좌표를 a, a로. 그러면 원방이 어떻게 만들어져? 방금 우리 쓴 거랑 똑같은 식으로 쓰면 되겠네. 다시 쓸게요. 여기 좀. 됐죠? 자, 근데 어떤 녀석이 하나가 더 있냐면 이쪽에 접했을 때, 자,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잡을래? 중심의 좌표를 a, A 혹은 마이너스 A, A로 잡아야겠다. 그렇지? 자, A가 양수고 음수고 그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야. X좌표와 Y좌표가 부호가 달라요 라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원방을 세울 때는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입니다. 이 식과 이 식 완전히 다르게 생겼지. 그치? 그게 중요하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는 X축과 Y축에 접합니다. 1, 4분면에서요. 이런 말 안 한다고. 오케이? 너희들이 먼저 1, 4분면에서 접할까요? 또는 3, 4분면에서 접할까요? 아니면 2, 4분면 또는 4, 4분면에서 접할까요? 그 방향을 너희들이 먼저 문제에서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해줘야 돼. 오케이? 여기에서도 중심의 좌표를 얘는 선생 X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편하지 않아요? 맞기는 맞아. 실제로 2, 3분면에서 접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A가 양수다 음수다 그게 아니라 X좌표와 Y좌표가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그거 판단하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둘을 비슷한 식으로 잡을게. 만약에 이렇게 잡았는데 A가 음수면 저기가 되는 거고 A가 양수면 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먼저 이거 지워도 되냐? 일반형 표준요? 지워도 돼? 이거 써야 아직 안 쓴 사람 없지? 자, 여기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판단을 해주게 되냐면 실제 문제예요. 이거는 써도 되고 그냥 문제만 보기만 봐도 되고 뒤에 어차피 나올 거야. 자, 뭐냐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아니야. 뭐 할까? 2분의 1x 플러스 1 위에 있고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게 다야. 그러면 너희들은 원 세원데 축에 접하는 원이다. 그치? 근데 지금 문제는 어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그럼 너희들은 방금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해야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어느 사분면에서 붙어 있는지 그걸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돼.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거야.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 어떻게 생겼겠냐? 넓적하게 이렇게 너무 붙였다. 몰라, 아무튼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근데 중심이 이 위에 있으면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래.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있잖아. 그 중심은 어디 위에 있냐? Y는 X 위에 있거나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너희들은 Y는 X와 만나거나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의 좌표를 중심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네. 즉 여기에서 접할 수 있네. 1, 4분면. 이 식 한번 써보는 거야. 그냥 A값이 양수로 나오겠지. 저렇게 똑같이 썼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하나 더 접할 수 있겠네. 그거를 또 하나 더 너희들은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식을 써봤더니 A가 음수로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 중심의 좌표가 어디에 어느 사분면에 있을 수 있을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럼 사실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더 빡세게 내긴 할 거예요. 오케이? 교점 찾아봐. 대충 봐도 2,2 대충 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래 바보야. 마이너스 1, 1 오케이? 그럼 반지름 얼마? 1 반지름 얼마? 2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런 문제를 나중에 만난다고. 먼저 중심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를 먼저 판단을 해줘. 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힌트는 뭐다? 중심은 어디 위에 있을 거다?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저거 마무리 정리하고. 목이야. 그 다음에 자취가 왜 먼저 나오냐, 얘는. 자취하지 마. 위치 관계부터 할 거야. 뭐 한 것도 없는데 11시 반이네. 뭐 하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하자. 교재에는 자취가 먼저 나오는데 그냥 무시할게요. 자, 원과 직선에 대한 뭐예요? 위치 관계예요. 짠! 어제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해보자. 제우씨. 제우씨하고 볼 때마다 제우스 같기도 하고. 위치 관계는 뭘 가지고 답을 해줘야 돼? 뭘 기준으로? 그렇지.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답을 써준다, 그치? 그래서 이제 어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였으니까 직선과 직선은 많이 만나봤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였거든. 자, 원과 직선입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를 먼저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판단을 해봐. 원이 있었어. 저 멀리에서부터 직선이 다가오고 있어. 쭉 다가오고 있어. 안 만납니다. 그치? 두 번째, 저 멀리에서 직선이 다가오고 있었어. 딱 접하기 시작할 거야. 야구 빠다가 야구 공에 맞는 그 순간.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다? 옆으로 가자. 얘 지워도 됨? 세 번째, 막대기 직선이 더 다가왔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원을 뚫고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네? 두 개의 점에서 만나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갈라지게 돼. 처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 즉 만나는 점이 교점이 빵개인 경우. 자, 얘는 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차함수에서도 그렇지, 접한다라고 불렀었지. 자, 세 번째, 이제 원과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결국 너희들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데 있잖아. 첫 번째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원이라고 하는 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직선이라고 하는 거 x, y 두 개의 문자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거든.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연립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1차와 2차를 연립을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1차식을 주어져 있을 때 2차식에 대입하기 위한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원방에다가 또는 원방에다가 뭐 하겠니? 대입하러 가겠지. 자, 대입했다 치자.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뀌게 되겠지. 정확한 2차 방정식으로.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의 교점의 개수는 뭐 가지고 판단해주면 돼? 판별식.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판별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를 먼저 배워요. 그래서 만나지 마세요. 판별식이 뭐 하세요? 0보다 작아지세요. 접하세요. 뭐 하세요? 판별식이 0이 되시오.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나시오. 판별식이 0보다 크시오. 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은 직선과 원을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에 대한, 연립해서 얻은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뭐야? 판별식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판별식은 뭐 틀린 풀이는 아닌데 너무 귀찮잖아. 너무 오래 돌아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제 방정식처럼 연립을 통해서 풀어봤으니 도형으로도 한번 생각하러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도로 따지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쉬우니까. 오케이?
자, 2번은 도형의 방정식에서 도형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 자, 그림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너희들이 지금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또 하나,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반지름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너희들은 뭐 가지고 비교해주면 되냐면 중심의 좌표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랑 방지름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크냐? 그림을 보니까 D가 훨씬 크네. 자, 이거를 너희들이 외우지 않고 풀 수 있겠지? 당연히 그림을 살짝 그려만 보면, 머릿속으로 그려만 보면 아, 반지름이 더 크네. 아, 뭐래. 반지름이 더 짧네. D보다. 그렇게 판단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접했다면, 이거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거. 접하면은 너희들 뭐 하냐? 반지름을 그려주는데 그 반지름이 그 접선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렇게 만든 반지름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때도 수직거리 찾는 거라서 D, 둘이 어때? 똑같잖아요. D는 R. 그치? 그리고 오늘 D는 R이라는 요 말만 한 3번쯤 더 볼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면 뭐겠냐? 남은 거 하나겠지. R이 더 커요. 어허.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을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반지름을 요렇게 한번 그려보거나 또는 이쪽을 그리는 방법도 있어. 그리고 D를 찾아봤더니 둘 중에 뭐가 훨씬 기네? R이 훨씬 기네. 그치? 또는 R을 이렇게 그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R이 빗변이니까 R이 제일 큰 변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나옵니다? D, 왜 DR 자리가 바뀌었어, 여기? 여기는 R보다 R이 더 크다. D가 D보다. 이렇게 나온다. 됐지?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두 개 모두 물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 문제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해. 혹시 판별식만 가지고 푸는 방법을 그냥 나는 연립이 편해 해왔었으니까 그렇게 익혔던 애들은 틀리게, 그리고 도형으로만 자꾸 생각했던 애들은 판별식 안 쓰다 보니까 틀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지. 그 문제가 바로 서술형. 서술형에서 너희들한테 뭘 물어볼 수 있냐면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 단 판별식을 이용해서. 단 판별식을 이용하지 마세요. 라는 이유로. 그런 방법으로.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잘 익혀두자. 알았지? 사실 너희들은 전부 다 도형으로 풀려고 할 거야, 평소에. 근데 판별식이라는 거는 절대 까먹지 마. 아까 처음에 너희가 대답했잖아. 원이라는 방정식과 직선이라는 방정식에 대한 교점을 찾고 싶어서 연립을 했고, 연립을 해봤더니 2차가 만들어지므로 판별식으로 가자. 오케이? 그 흐름이야. 자, 둘 다 기억할 수 있겠지? 이거 하고 나면은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개념 설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개념 설명에 들어가 있지 않고 문제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 위치 관계가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원의 위치 관계요. 늙어. 그렇게 허리가 맞아요? 두 원의 위치 관계. 얘도 역시 너희들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져. 근데 얘는 너희도 여기 있나? 이 교재도 있나? 없지? 없지. 자, 여기 있는 거는 두 원의 위치 관계는 교과서에서도 아마 일일이 하나하나 서술하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간혹 해주셔. 나도 마찬가지야. 센이나 RPM 같은 문제집들 보면은 거기에서 안 다뤄. 오케이? 근데 문제 유형들 들어가잖아. 유형들 분석 들어갈 때 그때 막 유형 예를 들어서 8번에 두 원의 위치 관계 하면서 잠깐 다뤄.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걸 미리 그냥 따로 설명을 같이 해주는 건데, 한 방에 해주는 건데, 같이 쟤랑 저같이 뭐냐면 두 개의 원이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얘 지워도 되겠니? 원과 직선? 요거 잘 기억해둬. 그리고 접하는 상황은 D는 R, R은 D라는 거. 오케이? 잘 기억해둬. 오늘 요거만 한 3번 더 본다 그랬지? 자, 계속하자.
두 원이 다가오고 있어. 일단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두 원의 위치 관계도 결국 교점의 개수가 저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저 멀리서 다가오던 두 개의 원이 딱 부딪히는 그 순간. 오케이? 그 다음 두 원이 더 다가와서 겹치기 시작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그 원이 더 들어오다가 이렇게 눈가리처럼 쏙 들어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 더 들어왔어요. 원이 왜 점점 커져?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요렇게 할까? 들어왔어요. 됐죠? 요 5가지 단계로 넘어가면 돼. 지금 거기서 더 지나가는 거는 이쪽에서 접했다가 다시 두 점에서 만났다가 또 접했다가 또 나가겠지. 그럼 똑같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 5가지를 설명을 해보자. 자, 역시 판별식 가지고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다? 알겠지? 얘도 풀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아예 안 다룰 거야.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나오지도 않는 놈이고. 그래서 얘는 오로지 그림으로만 판단을 할 거야. 자, 두 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원방을 아니까 중심을 아는 거라서 너희들은 뭘 비교해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어줘요. 구해봐봐요. 나올 거야. 정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리고 원방에는 중심 말고 누구도 있지? 반지름들. 반지름이 두 개가 있잖아. 더 해봐. 아까 구한 D보다 어때? 짧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뭐 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방법. 판단 방법. D가 R1 더하기 R2보다 커. 자, 얘를 외울 거야? 외울 필요 전혀 없겠지. 지금 너희가 내가 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돼. 자, 두 번째. 원과 원이 뭐 했어요? 접했어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두 원의 중심을 알고 있으니까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해봐. D. 그리고 누구를 표현을 해봐? 반지름, 반지름. 아씨. 반지름과 반지름을 만들어 봤더니 어떠네? R1과 R2의 합이 D랑 그렇지. 똑같잖아. D가 R1 더하기 R2랑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있는 그림도 보자. 똑같대. 똑같대? 똑같아.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해봐. D. 그리고 자, 반지름 그리는 거 잘 봐요. 반지름을 그냥 이렇게 그려봐. R1, R2 둘이 더해봐. 겹쳤으니까 딱 봐도 D보다 크지.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R1과 R2를 그리는 쌤들도 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럼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알았지? 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봐도 길잖아. 겹친 걸 더했는데 당연히 그냥 하나보다 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그래서 얘는 D가 어떻게 돼요? R1 더하기 R2보다 뭐해요? 더 짧아요. 이거 뭐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두 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로 가보자. 어때? 또 한 점에서 만나지. 한 점에서 만난 걸 다른 말로 접한다라 부르지. 그치? 얘 어디다 쓰냐? 여기다 쓸까? 접한다, 그치? 자, 근데 이 접하는 거는 이거 어렵게 그렸는데 옆으로 좀 옮기자. 방금 이제 네 번째로 설명했던 이 접한다라는 거는 위에 있는 접한다랑 명확하게 다르지.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 얘는 서로 원들이 서로서로의 바깥에 있으면서 접하고 있어요. 밖에서 접하면서 만나고 있어. 그래서 외접이라 부르고, 얘는 한 원이 다른 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태로 접한 거기 때문에 내접이라 부른다. 그치?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봐? 중심과 중심을 연결시켜봐. 이게 뭐예요? D예요. 큰 원의 반지름을 가보자. R1. 작은 원의 반지름을 가보자. R2. 오잉? 여기는 어때? D가 당연히 R1, R2의 합보다는 짧지. 짧은 건 명확하고, 그게 아니라 뭐가 같아졌네? D와 R2의 합이
R1과 같아졌네. 즉 다른 말로 D가 뭐랑 같아지네? R1-R2의 차랑 같아지네. 근데 지금은 내가 R1이 크다라고 했잖아. 크게 그렸잖아. 큰 원의 반지름 R1이라 잡았잖아. 반대가 되더라도 성립하도록 만들려면 R2 빼기 R1이 되기도 하니까 얘를 그렇지 절대값. 그래서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반지름 두 원의 반지름의 차라고 그냥 얘기를 하지. 걔랑 같아져요. 됐니? 그 다음 마지막 만나냐 안 만나냐? 또 만나지 않아. 여기서도 이름을 굳이 구분하자면 첫 번째 녀석은 원의 외부에 있으면서 얘는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으면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뭐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딱히 막 구분하러 들어가진 않아. 아무튼 여기도 너희들이 판단을 해봐.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해봐. D 큰 원의 반지름 R1 너무 뛰어났다. 큰 원의 반지름 R1 작은 원의 반지름 R2. 그럼 얘도 역시 비교해봐. R1-R2 두 원의 반지름의 차랑 D를 비교해봐. 어때? 차가 커, D가 커? 차가 더 크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점으로 다시 돌아와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R1과 R2의 합이 D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도 크지. 저 경우도 크잖아. R1과 R2의 합은 D보다. 그치?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겠네. 그래서 추가로 여기다가 뭘 붙이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R1과 R2의 차가 하나가 더 붙는 거야. 얘는 같고 얘는 D가 더 짧으니 얘는 D가 더 큰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뭘 제일 많이 물어보겠냐? 두 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두 점이겠지. 됐죠? 됐나? 그리고 오늘 원의 접선까지 쭉 개념 설명 넘어갈 건데 그래서 오늘은 문제풀이가 좀 적을 거야. 그리고 교육과정에 없는 것 중에 너희들이 알아두면 편한 녀석들 한두 가지 추가로 같이 알려줄 거야. 알았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알려줄 거고 학교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너희들이 쉽게 쓸 수 있어. 그런 교육과정에 없는 것들도 추가로 알려줄 거예요. 오늘.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까지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쉬고 나서 뭐 할지 먼저 얘기만 해줄게. 그게 뭐냐면 두 번의 위치 관계 있다. 여기는 저 뒤에 나오네. 여기서 일단 누구부터 먼저 해줄 거냐면 자, 쉬고 나서 하는 거야. 아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누구? 요거 가운데 거. 이게 뭐야?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원과 직선이 접한다가 아니라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공식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한다. 그치? 공식 이미 배웠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공식 좀 떠올려 보고 공식 총 2가지밖에 안 돼. 세부적으로 막 상황까지 쪼개면 4개로 늘어나는데 오케이? 아무튼 그 접선의 방정식 공식 얘기들 좀 쭉 진행을 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 1시까지는 의미에서 시작을 해볼까? 차별이에요. 자, 아무튼 가보자. 자, 누구로 가냐면 원의 접선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야. 이거 지우자, 왼쪽 거.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볼 건데 원의 접선의 방정식 할 때마다 내가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뭘로 시작하는 거 맞아? 공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 맞아. 근데 공식으로만 하는 거는 아니야. 알았지? 안경 벗으니까 별로다. 자, 공식으로만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공식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할 건데? 틀릴 거야?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너희들은 미리 알아둡시다. 원의 접선을 지금 이제 배우러 가는데 그 원의 접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누구야? 원의 접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D는 R.
이걸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미. 오케이? 근데 일단 D는 R 말고 공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게 원의 접선의 방정식 단원이에요. 단원이 아니라 개념이에요. 자, 가자. 일단 원이 주어져 있어. 어떤 원이 주어져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어떤 원이야? 중심이 0,0이고 맨주름이 r인 그런 원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 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들한테 원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지나면서 그 점에서 접합니다 라고 하는 접점의 좌표를 너희들한테 제공을 할 거야. 몇 콤마 몇으로? x1, y1으로. 두 번째, 어느 접선이 있어요. 근데 그 접선이 기울기가 3이야, 기울기가 5야, 기울기가 1이야 와 같은 식으로 기울기를 주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오케이? 자, 두 가지 공식 배웠던 기억 날 거야. 위에 거 공식 불러보세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자, 배웠던 애들 기준으로 먼저 기울기 m 주어진 거 y는 mx, 기울기가 m인 직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외울 수 있어야 돼. 외워야만 하고. 자, 너희들 여기에서 이과 가잖아. 수영이 말고 다 이과 가잖아. 너 문과라고? 네. 저 기사할 거예요. 진짜 문과야 원래? 네. 너도? 미안. 자, 아무튼 자, 내가 뭐 얘기하다 말이지? 이과 갈 애들 중에 상위권 대학 노리는 애들은 기하를 배울 거고, 기하로 넘어가면 거기 2차 곡선이 나오고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들을 다 외우러 갈 거야. 타원이라는 놈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하러 갈 건데, 그때 공식들이 다 쟤랑 비슷하게 생겨서 얘를 기준으로 외우러 갈 거야.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원의 중심을 옮겨 봅시다. A, B로. 그래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역시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줍니다. x1, y1으로. 두 번째 기울기를 줄 겁니다. m으로. 자, 접점의 좌표를 제공을 했어. 그때 너희들이 자, 저 녀석 좀 이따가 왜 이렇게 나오지? 라는 걸 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공식을 알고 있다 치자. 어떻게 외우는지 먼저 알려줄게. 너희들이 원의 방정식을 이 2차 곡선 기하 넘어가도 똑같은 얘기 하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의 방정식에서 x제곱이 x 곱하기 x야. x가 몇 개야? 두 개. y제곱도 y 곱하기 y야.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의 x, 두 개의 y 중에 한 군데다가 접점의 좌표를 대입을 해주세요 라고 외워놔. 그러면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돼. 얘도 결국 x-a랑 x-a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y-b랑 y-b가 곱해져 있는 거야. y 몇 개네? x 몇 개네? 그 두 개 중 한 군데다가 접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공식 외우는 방법이요. 오케이? 왜 저 공식이 나온지는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외우면은 이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공식 굉장히 쉽지. 이 식 보자마자 두 개의 x-a로 쪼개서 그 중 한 군데다 대입하는 방식으로 공식을 바로 써나갈 수 있잖아. 오케이? 그렇게 좀 외워놔 주세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원이 있잖아. 원래 저기 있었어. 중심이 0,0에. 그래서 이러한 접선을 붙이고 있었어. 근데 그게 원이 평행이동이 됐어. 평행이동 배웠잖아. 중학교 때 대충은. 원이 이동됐어. 중심의 좌표가 A, B로. 그러면 이 접선들도 어떻게 되겠냐? 따라서 X축의 방향은 A만큼, Y축의 방향은 B만큼 똑같이 움직이겠지. 똑같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다? Y 원래 마이너스 B, 근데
걔 무시하고 걔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평행이동처럼 가는 거야. 의미 있냐 없냐? 별로 의미 없지. 그래서 나는 얘 공식을 지우는 건지 그렇고 굳이 외워서 또는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자? 기초로 돌아가는 거야. D는 R. 나는 보통 이렇게 풀어요. 굳이 이 공식을 쓴다는 거에 대한 이점이 별로 없어.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중심이 0,0일 때는 공식을 쓰는 게 간편해. 또는 써야만 하고. 물론 모르면은 D는 R 쓰면 돼. 저 세 가지 공식도 다 모르겠으면은 기억이 안 나면 D는 R 쓰면 돼. 나는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어. 고등학교 때. 오케이, 나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너희들은 뭐 똑똑하니까 잘 외워보고 안 외워졌을 때 학교 시험에서 기억이 안 날 때 그때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고.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저 녀석 요 공식이 왜 저렇게 나왔을까? 원이 있어. 요거 저기 중심 안 움직인 것만 할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래. 거기에서 접점의 좌표를 줬어. 여기에 x1, y1이 있어요. 거기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는 문제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 저 공식을 쓰면 되지. 그럼 이제 지금은 왜 저런 공식이 나올까라는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왜 저런 공식이 나오게 되지? 왜? 결국 이 접선의 공식은 전부 다 기초에 뭘 두고 있다 그랬어? D는 R. 오케이?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요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를 모르는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해놓고 얘랑 중심이 0,04의 거리를 찾아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는 0으로부터 0,0까지 거리를 구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넣어주면 0, 0 얘네들만 남는다. 그치? 뭐?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여기에서 시작을 하던가. 오케이? 또는 원에서 이런 얘기도 갈 수 있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딱 여기에서 요거. 오케이? 어차피 너희들이 x1, y1을 알고 있으면 요 위에 있는 점입니다 라고 해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얼마야? r제곱이야 라고 하면은 x1, y1은 무조건 원 위의 점으로 고정됐다. 그치? 이게 성립하게 됐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얘의 기울기가 뭐냐? 0,0에서 x1, y1으로 가니까 기울기가 x1분의 y1이야. 그럼 빨간 놈의 기울기는 뭐야? 그 놈의 수직이니까 역수의 부호 반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기는 기울기를 먼저 찾았네.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근데 x1, y1을 지난대. 아이고. 끝났네? 이 식을 정리해봐. 양변에 y1을 곱할게. y1, y는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양변에 y1 곱했으니까 얘는 제곱된 거야. 근데 얘가 뭐라고?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뭐라고? r제곱. 그래서 넘겨주면 저기 있는 접선 공식이 나오는 거야.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접점이 주어진 거는 어떻게 간 건지 알겠어? 수직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 딱 이용해서 그냥 직선을 바로 구하러 가는 거야. 두 번째,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어요. 그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그냥 진짜 D는 R이야. 얘는 뭐냐면 원이 있어. 여기에 기울기가 m인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근데 기울기가 m인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m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는 mx 어떤 직선인지 모르니까 플러스 k. 오케이? 근데 그 직선으로부터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똑같습니다. 그럼 뭐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0,0까지 거리 구해볼까? 뭐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빵빵 넣어주면 절대값 k. 근데 그게 얼마라고? r. 그래서 절대값 k가 뭐가 되는 거야?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실제 이게 만약에 수로 나와 있다 쳐봐. 별로 오래 안 걸리겠지. 지금은 문자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좀 오래 걸려 보이는 거지. 귀찮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실제 기울기 m이 주어져 있는 거, 기울기를 m으로 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애들도 많어. 근데 알고 있으면 워낙 빨라서 그냥 웬만하면 외워줘. 알았지? 오케이. 나처럼 외우는 거 극혐한 애들 여기 없잖아. 그렇지? 잘 외우잖아. 조용히 하세요. 손 내려. 알았지? 거의 뭐 강압식이다. 자, 이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크게 몇 가지가 주어져? 4가지가 주어져. 오케이? 근데 얘는 사용 안 하고 그냥 D는 R로 갈래. 나머지 것들도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그냥 D는 R로 가면 돼. 알았지? 그리고 공식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냥 한 번쯤 잘 눈여겨봐 놓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수투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만 잠깐만 얘기를 할게. 이제 너희들은 도형을 배우거나 함수를 배울 때마다 이제 항상 접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지금 너희들이 접선을 구할 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 교점이 하나입니다. 원에서 나오는 특수한 경우 D는 R 빼고, 원에서 나오는 거는 D는 R은 특수한 경우니까 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걔 말고 다른 도형, 다른 함수들에서는 지금 너희들은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립하는 방법밖에 모르지. 그래서 수학 하에서 유리함수 나오고 무리함수 나오는데 그때 접선에 대한 얘기 나오면 역시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들어갈 거야. 수학 1으로 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와. 거기도 접선 얘기 또 나올 거야. 거기도 어떻게 할 거야? 연립해서 판별식 비슷한 거 또는 연립해서 아무튼 뭔가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수투에서도 똑같으냐? 그거는 아니지. 수투에서는 이제 진짜 접선을 계산하러 들어갈 거야. 그래서 수투에서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가 좀 더 풍부해지는데 수투에서 나오는 접선 얘기에서 어떻게 흘러가냐면 접선을 구하는 방법 배우는데 그때 흐름이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어때? 지금이랑 순서가 똑같아. 그럼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하나 더 나와. 수투 배웠던 애들은 기억날 거야. 그래서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어렵거든. 그럼 이제 원에서도 뭐 하나 등장을 하겠지? 원 밖의 점이 하나 더 등장을 한다. 기하에서도 똑같아. 접점이 주어졌을 때 나오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나오고 접선 얘기할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더 나와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접선의 공식 접선의 방정식 마지막인데 지금 너희가 접선을 구할 줄 아는 방법은 있잖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더라도 결국 방법은 크게 몇 가지? 2가지.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공식도 크게 몇 가지? 크게 보면 2가지. 옆에 거는 평행이동 이용한 거라 치면. 오케이? 2가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원밖의 점이 주어지는 거 저것도 이 때문에 쟤는 그럼 뭐가 되겠어? 응용 버전이 되겠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거는 공식 2가지.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뭐가 주어졌을 때 2가지? 접점에 주어졌을 때랑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랑. 그러면 원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는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면 그냥 알아서 시작하면 되는데 모르는 원에서는 오직 너희들은 원은 요거밖에 못 쓰잖아. 또는 D는 R밖에 못 쓰잖아. 그치? 그래서 원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있잖아. 크게 2가지로 갈라집니다. 공식을 쓸 거냐, D는 R을 쓸 거냐. 나는 D는 R을 좋아해.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풀이를 나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서 두 번째, D는 R 쓰면 됩니다 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면 재미없으니 누구 하나 더? 공식을 쓸 거예요 라는 거 하나만 더 해보자. 근데
접선 공식을 쓰고 싶은데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가정합니다. 뭐를? 접점의 좌표를 안다고. x1, y1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공식 쓸 수 있지. 그치? x1과 y1이라는 미지수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그 x1과 y1을 해결해 주는 게 뭐야? 첫 번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입니다. 뭐야?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x1과 y1을 모르는데 식 하나 찾았어. 근데 미지수가 두 개다, 그치? 식 하나 더 찾아야겠지. 그때 하나 더 쓰이는 게 그 주어져 있는 원밖의 점을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식 하나 더 나오지. 그 두 식을 연립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풀어볼게. 얘는 문제 지금 바로 풀러갈 거야. 또는 하나 더 있지. 가정을 하는 거야. 뭐를?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를 m으로 가정을 해서 먼저 접선의 방정식 공식 여기 써. 썼는데 걔가 어때? 미지수 m 하나 가지고 있지. 근데 식이 지저분하지. 그래서 보통 얘를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아무튼 미지수 m 하나잖아. 그럼 그 m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야? 원밖의 점을 지납니다. 대입하면은 m에 대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나와. m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문제를 풀러 갈 건데 거기에서 교재에서 쭉 50번대로 넘어가. 50번대로 넘어가서 51번 55번 57번 59번 3개 55, 57, 59 3개 풀어보세요. 지금 3개 다 푸세요. 공식 알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배웠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 떠올리면서 풀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지금 요 공식을 외워가면서 봐가면서 써준 다음에 아우 외워야겠네 라고 해서 앞으로 외워가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풀다 보면 외워질 거야. 59번으로 갑시다. 뭐지? 이렇게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많지? 뭐지? 왜 이렇게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많지? 벌써 3명 목격, 4명 목격. 아하. 보지 마. 부끄러우니까. 59번은 근데 어려울 거고, 아직 잘 안 될 거고, 뭐 했던 애들이야 기억날 텐데, 수영이는 아마 아직까지 좀 힘들 거고, 55번, 57번은 지금 당신도 풀 수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그치. 앞으로 잘 외워둬야 돼. 알았지? 여기 그럼 이과 가는 사람이 하나, 둘, 셋밖에 없는 거야?
뭘 봐? 다 풀었어? 둘 다이기도 해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시도하는 게 두 가지. 실패하는 아. 거고. 아, 그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하잖아요. 등급을 낼 때 거기가 통하니까 전체는 수원 수투 등급을 내요. 그치. 좀 어떻게 해요? 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게? 지금 이번 교육과정에 제일 중요한 과목 수학 여러 개 배우잖아. 수학상, 수학상, 수학하,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선택으로 확통, 미적, 기하를 배우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땡! 이적, 기하. 수원. 수원이 진짜 중요해. 특히 문과생들한테도 이과생들한테도. 왜냐면 이게 수투는 있잖아. 원래 여태까지 수투 그쪽 과목들이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어. 나 때는 수투였다가 옛날에는 미적분으로 바뀌었다가 또 수투로 돌아왔다가 미적분 원으로 바뀌었다가 미통기로 갔다가 또 수투로 돌아왔다가 이러고 있어. 이름은 자꾸 바뀌는데 수투라는 과목은 옛날부터 원래 공통 과목이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를 뺐어. 이과 과목으로 하나를 뺐어. 그래서 문과들도 접근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는데 수원이라는 과목은 있잖아. 최근 한 십몇 년 동안 이과에만 있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가지고 왔어. 그리고 옛날에 있던 너희들로 치면 수학 한데 예전에는 수학 2에 있었던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 몇 가지를 뽑아내고 수학 하를 만들었어. 경우의 수 대신 되게 쉬운 거 하나만 가지고 집어넣고 뺐으니까. 그 어려운 내용은 어디로 갔느냐? 수학 1으로 갔어. 예전에 애들이 미적 2 시절에 바로 직전 교육과정을 치면 미적분 2 시절에 애들이 지수 로그 함수랑 삼각 함수를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 중에 기초 단계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 수원에다 또 집어넣었어. 근데 그 기초 단계라고 해봤자 미적 2는 이과 과목이었어. 그 기초라고 해봤자 어려워. 사실 수투보다 난 수원이 어려운 것 같아. 그 과목을 가지고 만들었어. 그럼 수원이라는 과목은 있잖아. 각 단원에서 어려웠거나 문과생들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살짝 무거워. 그 과목을 가지고 이과, 문과를 공통 과목으로 만들어 놨어. 이과 애들은 거기에서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 있는 점수를 만들려고 싸워야 될 거고 문과 애들은 거기에서 수원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싸워야 돼. 수투 가면 다시 쉬워진다. 수투는 재밌어 해 애들이. 흐름이 있어. 이게 수학 상도 보면은 처음에 다항식 얘기 잠깐 나오다가 인수분해 하다가 갑자기 복소수 나왔다가 복소수 얘기 나오고 나서 또 갑자기 또 방부등식 함수 얘기로 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도형 얘기로 넘어가. 수학하는 어때? 집합하다가 명제하다가 함수하다가 함수의 종류 유리무리 하다가 갑자기 또 경우에서 넘어가. 수원 봐봐. 지수하다가 로그. 그 두 개는 연관성이 있는데 갑자기 삼각함수를 해. 삼각함수 끝나고 나면 또 수열을 해. 그런 식으로 뚝뚝뚝뚝 끊어져 있는 데 있잖아. 수투는 어떻다 그랬어?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연속하려고. 연속하는 이유는 미분하려고. 미분하는 이유는 적분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역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배우는 흐름이 있단 말이야.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안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는 요즘 너희들의 수업 방식에서는 앞에 게 안 됐지만 뒤에 걸 하다 보니까 앞에 게 채워지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재밌어 하기 시작을 해. 어느 정도 넘어가면. 물론 성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수원은 있잖아. 애들이 여태까지 힘들어했던 것들이 싹 다 튀어나와. 중학교 때 싫어했던 삼각비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하고 수학상에서 싫어했던 함수,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 얘기가 또 갑자기 등장을 하고 거기 이제 수학상에서 싫어했던 근의 분리 얘기, 실근의 부호 얘기가 또 다 등장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규칙 실제로 찾아가지고 나가는 그런 문제가 또 등장을 하는 게 수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제일 중요한 과목 중 하나가 수원이라고 생각을 해. 물론 예전에 수투가 처음에는 이게 이과 과목이 될 거냐 문과 과목이 될 거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할 때는 무조건 수원은 공통 과목이니까 수원이 졸라 중요해 라고 그런 이제 막 상담회까지 했었는데 설명회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제 수투까지 공통 과목으로 들어왔으니까 수투도 같이 중요해졌는데 애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감까지 생각을 하면 수원이 사실 제일 어렵고 지금 이번에 2학년 애들 배우고 있는 게 수원이잖아.
걔네들이 지금 수학을 되게 힘들어하고 있기는 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는 해. 그래서 너희들이 수원이란 과목은 진짜 문과든 이과든 조심해야 될 거야. 문과 애들은 수포자 안 되게 어느 정도 이상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이과 애들도 이과 애들 나름대로 수학이 자신 있어서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또는 수학이 그래도 더 그나마 좀 나아서 온 게 이과일 텐데, 취업률 때문에 이과 온 거는 잘못된 선택이고, 이제 수학을 좋아해서 또는 수학을 잘해서 또는 그나마 수학을 자신 있어 해서 왔을 텐데, 거기에서 수원에서 수학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을 할 거야. 수학 상하 되게 잘했던 애들도. 그래서 수학 1은 그런 점수로서의 부담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심적 부담감 생각했을 때 수원이 사실 제일 중요해. 문과생들 등급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많이 날 거야. 나중에 대학교 솔직히 근데 모두가 다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문과애들 많은 싸움이잖아. 물론 거기에서 수원을까지는 잘했는데 미적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수트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서 확통으로 싹 바꾸는 애들도 있기는 하겠지. 이거 문과적으로 살짝 전향한 애들도 있긴 하겠지.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 감안하면은 문과애들이 불리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일걸? 이과 애들은 이과 애들만의 프라이드가 있거든. 과목 선택은 어떤 거예요? 아 그래, 과목 선택 안 그래도 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소정이가 물어보던데 너네 이제 과목 슬슬 선택하지? 네. 문과 쪽 진학을 할 학생들은 확통하면 되고, 오케이? 그리고 이과 쪽으로 진학할 학생들 중에 지금 우리 반은 아마 미적 기하를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상위권 학교들은 벌써 2022학년도 수능, 너네 수능에서 너네 입시에서 미적 또는 기하를 반드시 선택하게 할 거예요 라고 발표 났어 이미.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상위권 학교 어느 정도 중상위권 이상의 학교를 갈 예정이잖아. 갈 계획이고 갈 목표가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을 해. 그때 나는 지금 앞에서 배웠던 2차 방부등식 쪽이 좋다. 그런 애들은 미적이 나.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도형이 좋아. 그럼 기하가 나. 근데 있잖아. 너희들 물리랑 화학이랑 생물 같은 거 예를 들었을 때 물리가 점수가 잘 나오게 안 나오게 100분이나 또는 표준 점수 같은 게 안 나와. 왜? 어려워서가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몰려서. 어려운데 나는 잘하지만 남들도 다 잘하는 애들이 몰려. 그래서 물리원은 예전부터 한 개 틀리면 3등급이던 시절이 많았어. 그런 식 수능이 되게 많았어. 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이 물리니까 어렵게 내려고 해도 자꾸 난이도 조절 실패하는 거야. 등급 조절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화학은 오히려 너도 나도 다 하다 보니까 그냥 만만한 게 화학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다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만점 나오면은 등급도 되게 잘 나와. 만점 가까이 나오거나 등급도 아무튼 잘 나오고, 똑같은 만점이 나오더라도 백분위가 높거나 우리 때 시절로 치면 표준 점수가 높아. 환산을 점수를 했을 때. 생물은 오히려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있잖아. 또 점수는 또 낮아. 표준 점수는 또 낮아. 100분위는 또 잘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너희들한테는 또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암기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은 또 쥐약이긴 하지. 생물 쥐약은. 그치?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기하랑 미적분도 한번 생각해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과 애들이 어디로 몰릴 것 같냐? 미적일까 기하일까? 미적. 대부분이 미적으로 몰려. 그럼 기하는 다 대부분이 도형에 자신 있는 애들이 몰릴 거야. 그러면 나도 자신 있어서 갔지만 등급은 안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고 모르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원방이 있잖아. 그냥 뭔가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항상 풀던 방식으로 풀어서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고 그 상황을 그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그려진다. 그러면 기하는 진짜 유리해져. 물론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그게 훨씬 유리하다 이거야. 공간지각 능력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공간지각 능력이 좋은 애들이 확실히 빠른 거는 사실이야. 기하 들어가 보면 머릿속에서 입체 도형이 막 그려지는 거야. 그런 애들이 확실히 잘해. 빠르고. 그런 애들을 그냥 정석적인 방법으로만 쭉 공부를 해서 앞질러 갈 수 있긴 하겠지. 근데 그러기는 느려질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만약에 수학을 하나만 선택한다 치면은 지금 너희들은 식을 가지고 계속 계산을 통해서 뭔가 얻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얘기, 그치? 그쪽에 나왔던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들이 바로바로 머리에 쏙쏙쏙 떠오른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자라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니까 답이 바로바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애들은 무조건 좋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원 직선 같은 그림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진다. 그러면은 기하가 좋아. 근데 이도저도 잘 아니다. 잘 모르겠어. 그러면 둘 다 선택을 해. 그래 놓고 해보다가 잘 나오는 걸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과애들은 사실 안전하게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걸 난 추천을 하기는 해. 둘 다 할 수 있어. 수능 말고 학교에서는. 근데 기하 학교가 ABC가 나오면 등급이 1에서 9로 안 나오고. 아 진짜? 그 플러스 아니야? 3학년 그 교과 선택하는 게 학부하면 무조건 이렇게 있고 나머지 그 물리수, 화학 그거 선택할 때 기하가 거기 껴있단 말이야. 아 그래?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너네 교육과정도 그래? 너네 학년도? 저번에 설명회 할 때 보는데 아 그래? 저희 사회 쪽은 다 1에서 9로 나오는데 이과 애들은 물리투, 화투, 오 지투 다 너네 학년이 아닐 텐데 왜 너네 학년을 그렇게 하지? 너네 위 학년은 기하가 그거잖아.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너네 학년은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무튼 그러면은 기하를 대충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는데 학교. 아무튼 일단은 아무튼 뭐 선택을 할 수는 있어. 아무튼 결론은 미적이랑 기하를 둘 다 같이 선택을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둘 다 해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좋은 학교들은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하게 할 겁니다 라고 하준다고 했잖아. 근데 미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할 거야. 기하가 예전 기하와 벡터에서의 그 공간 벡터가 사라진 지금의 기하는 있잖아. 되게 쉬워졌어. 그걸 대학교도 잘 알아. 그래가지고 미적분을 오히려 높게 치는 그런 안 보이는 겉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유리한 거는 미적이 유리하다는 거 알고 있고 일단 웬만하면 이과 애들은 미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기하도 일단은 같이 한번 해보는 식으로 들어간다던가. 근데 난 도저히 지금 하고 있는 도형 뭔 개소리인지 모르고 일단 외워서 그냥 점수만 맞춰가고 있다. 그럼 그냥 하지 마. 오히려 그냥 다른 탐구 과목을 해. 지금 판국 애들 내가 지금 그 기하 하고 있잖아. 이게 선택하는 애들이 기하 선택하는 애들이 워낙 적으니까 걔네들은 수능 연계 과목도 아니라서 더 선택하는 애들이 적은 그런 것도 있는데 뭔지 몰라서 그냥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뭔지 몰라서 그냥 일단 해본 애들도 있고 막 개판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되게 혼란스럽긴 할 거야 지금 초창기는. 근데 거기서 나는 그림에 자신 있는 것 같았는데 했는데 판국에서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우리 반에 5명이 듣고 있어. 5명 중에 1명 40점, 1명 30점, 1명 70점, 1명 60점. 근데 50점대였던 애가 반 1등. 이딴 짓이야. 이러고 있어. 근데 학교 1등은 또 90점. 90점대. 난장판이야 진짜. 그 80 몇 점 받은 걔가 전교 2등인가 3등인가 했는데 2등급 문 닫았어. 선택한 애들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선택 과목, 탐구 과목이나 그런 걸 했다면 등급이라도 잘 받으면 되잖아. 뭔가 교육 과정에서 뭔가 공부하는 거에 좀 방해될 것 같은데요. 수과탐 이거 있지? 수학 가시탐구인가? 그거 여행 계획 짜고 있대. 거기서 뭐 돈 계산하고 이런 거 하나 보지. 경비랑 이런 거 하나 보지. 근데 그런 걸 하고 있잖아. 그게 공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쉬어가는 타임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수학적 지식이 좋은 애들이 하게 되면은 등급은 잘 나올 수 있어. 근데 기하를 괜히 해가지고 지금 막 5등급 받고 있고 4등급 받고 있고 수학 1은 전교 3등인데 기하에서 4등급 나오고 있고 3등급 나오고 있으면 등급이 너무 아깝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생각을 하면서 기하를 어떻게 선택을 할까 말까를 신중하게 진짜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원방이 자신 있다, 직관이 자신 있다 그런 애들만 일단 2개 한번 다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하지 마. 뭐 대학교에서 뭐 기계 공대 갈 사람들은 기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 요딴 소리 듣지 마. 기하 써먹지도 않아. 공대 가면 끼케야 쓴다고 할 수 있는 학과가 기계랑 건축 말고는 없어. 그걸 벡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공간 지각적인 그런 능력 그거 정도 보려고 하는 거지. 기하라는 과목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안 들어와. 넌 썼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기계공학 애들 보면은 벡터가 살짝 들어가지. 근데 그것도 물리에서 다루는 벡터가 들어가는 거지 수학에서 다루는 벡터의 내적이 들어간 건 아니야. 오케이? 그거는 참고하고 있으세요. 아시겠죠? 내가 공대 형이잖아. 그치?
과목을 하면 그거 되면 가진 아니고 그거 기준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너무 세부적인 단원 그런 과목들은 다 흩어나. 판국고 같은 경우에 기하가 한 반에 그냥 2명 듣고 3명 듣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 수업할 때만 따로 모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탐구 과목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일단 이과 문과 구분을 평내고는 하는데 심석고는 이과 문과 구분을 할 거야. 심석도. 깜짝이야. 뭐요? 아, 그거 거기 문제가 이상하다고? 배반 사건인데 서로 배반이에요. 거기가. 아, 그래? 거저 주는 거지 뭐. 받아 먹으세요. 아, 일단 알았어. 뭐 하다 말았지? 쌤 그러면 저희 그러니까 둘 다 일단 고르고 봐야 되는데 확통이랑 미적 그러면 확통 미적을 해보고 있는 게 낫지. 둘다 몰라요? 그치? 그럼 확통 시간이 안 미적. 겹쳐요? 근데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문과 애들이 확통만 하는 거고 이과 애들이 미적만 하는 건 아니야. 이과에서도 확통하는 애들 많아. 왜냐면은 상위권만 미적 기하를 원하지 중하위권 대학들은 아무거나야. 그래서 점수 잘 나온 문과 애들이랑 경쟁해서 등급이라도 받아놓자. 대신 상위권 지원 대학은 지원 못하는 대신 그런 애들도 있어. 이제는 문이과 구분이 없는 게 정상이야. 수학은 물론 진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뭐 문이과가 좀 적당하게 갈라지긴 하지. 뭔가 좀 문과는 무조건 확통, 이과는 미적 기하스럽기는 한데 모든 대학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지금 교육과정 취지랑 안 맞아서. 그래서 확통, 미적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그거는 학교 선생한테 물어본 게 낫고. 수업만 두 개를 들어야 돼요? 수학만? 1학년 때는 보통 미적 동시 못 듣잖아요. 3학년 때도 동시 못 듣고. 그치. 수업을 그치. 2학년 때 확통 되는 3학년 때 확통 못 듣고. 아, 그런 식이야? 그렇게 학기 구분이 돼 있어? 아예? 그럴걸요? 아니,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과는 2학년 때 확통해서 3학년 때 미적하고 그치. 문과들도 2학년 때 안 모르고. 그치. 3학년 때 확통하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식이니까. 들어있는 분야가 막 교과 영역반 과목 해가지고 문과에도 보면 사회 문제 탐구 이런 그치. 거기에 확통이 들어있어 2학년 때. 아, 또 그쪽으로 들어가 있어? 영어야. 완전 선택이구나. 이름만 확통일 뿐이지 다 영리긴 수학만 두 개를 그래서 들어야 돼. 야, 넌 동학원은 수학 3개요. 어? 지금 이과 고3들 지난번에 시험 3개 봤어. 미적 2, 기 100, 확통 3개 시험 봐. 이번에 덕소고도 이번 3학년 기하 선택한 애들은 지금 현재 2학년들 이번에 3학년 되면은 3과목이야. 2학년 때 선택 과목 안 해. 3학년 때 선택 과목 돌리는데 선택 과목 3개 다 선택하잖아. 지금 2학년들은. 기하도 한 애들은. 그럼 3과목이야. 10단위. 수학만 10단위. 최소. 최소는 한 9단위 되겠다. 선생님, 근데 이번에 가선택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 기하 선택한 애들이 적으면 아예 그냥 폐강시켜버릴게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가선택이면 해놔. 개설이라도 해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애들 별로 없어요. 평내고가 네. 유독 더 그런 것 같아. 그냥 수학 싫어하는 애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선택이 뜬금없이 경제 엄청 물렸는데 그래서 애들끼리 짜가지고 경제 넣다가 진짜 선택 때 다 돌리는 거 같아. 그럴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이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기하 같은 거는 일단 폐강을 만들어 버리는 것보다 일단 개설을 해놓는 게 낫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나도 고민 중이잖아. 그런 식으로 써야지. 애들끼리 우르르 몰려서 애들끼리 얘기해서 그런 거는 솔직히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너희들끼리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 생각 있는 애들끼리 좀 얘기를 해놔. 뭐 기하 같은 거 개설 해놓자. 이과 애들은. 근데 생각 없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요새는 유독 그렇고 이 지역은 유독 더 그래. 동하고 와보고 양서고 빠지고 나서 남은 애들이 주로 와가지고 너희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애들이 아무들 일단 1차 걸러버렸잖아. 진짜 잘하는 애들 중에 많은 애들이 양서 와보 동을 가버렸잖아 이미. 그래가지고 남은 애들끼리 싸움이다 보니까. 쌤 만약 선택 과목이면 제가 9번 듣기 싫다 그러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에? 만약 예를 들어서 국어 관련된 선택 과목을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게 되는 거지. 근데 들어놔야지. 완전 자연결적으로 진학을 희망하면 과학 포함을 아예
근데 요번에 2학년들 보니까 한 개쯤은 선택을 하게 한던데? 3학년 때 어. 문과에서는 이과 과목 하나 보고 그렇지. 그게 하나쯤은 있어. 근데 그래서 만들어져 있던데요. 아 그래? 이미 만들어져 있어? 원래 생윤이 2학년 쯤 있는데 3학년 때 생윤 나서 그치. 이과 애들 3학년 때 생윤하라고 그치. 생활과 과학 넣고 그치. 방금 잠깐 들렀던 제가 평내고인데 쟤도 그거 뭐 했다더라? 아니 생윤 내가 하지 말라 그랬고 세계질이었나? 생일 하지 마라. 어? 생일 하지 마라. 생윤이 아니라 그 뭐였지? 윤사 윤리와 사상 때문에 그거 다 완전 윤리는 철학 괜찮은데 완전 사상 때문에 철학. 갑자기 철학과 이름을 막 외우래. 이과 애들 그런 거 되게 못하잖아. 이해를 해야 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걸 싫어하거든 이과 애들이. 그래서 윤사는 사실 별로야. 그런 걸 좋아하는 생물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상관없는데 그런 거 강제로 듣게 하는 이유가 나는 평균이 아장하지 않아요. 너 세계로 듣기 싫은 애들이 강제로 와서 국내 들으면 생활 세계 안 점수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네 그러면 왜 만든 좋아하면 세계 그 뭐 모르겠어 나도. 그게 나도 그런 세부적인 선택 과목까지 이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건 나도 모르고 학교에서 운영 방침을 또 조금씩 수정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지금 문이과 보면 통합하라 그랬는데 분리하지 말라 그랬는데 평내고는 일단 끝까지 계속 분리를 하고 있어. 학교 방침에 따라 또 자꾸 달라져서 이번에 지금 2학년들도 원래는 그거 분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 수능도 원래 시스템 그대로 문이과 가형 나형 구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문이과를 그냥 분반을 해버렸거든. 그럼 막 여자 4명 있는 반 막 이런 식으로 막 개판이야. 여자 4명이죠. 지금 그게 쟤야. 아까 걔. 그 4명 중에 하나야. 1등은 그때 여자 막 죽을라 했던데 아는 형 위에는 막땀 냄새. 쟤 맨날 와서 짜증내고 있어 막. 왜 나한테 그러는데? 그럼 막 이제 이과의 꽃은 물리화학이지 하면서 선택했는데 교실에서 냄새 나요 막 이러고 있어 와서. 그럼 문과는 여자애들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아 많지. 여자애들이 많지. 문과 애들은. 아무튼 향수랑 그치. 너처럼 막 항상 그냥 그 인공적인 향 싫어하는 애들이 많잖아. 관심 없잖아 너희들. 여기 젖어 있는데 냄새가 근데 땀 냄새랑 향수가 섞이면 또 그것도 괴로워. 껴가죠. 지금 가끔 그게 하는 더 센스 괴로워. 나긴 하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이 될 테니까. 와우. 좋은 추억 남기고. 너도 물리화학이지? 물화생. 아 근데 어? 유화생? 물리화학 물화가 물리화학 중에 하나는 빨리 공정해놓은 게 낫지 않나? 그거는 이제 뭐 누가 학교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만든다고? 서로라고 말은 하더라고. 왜 그러지? 사실 이과에서 공부 되게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있어. 나중에 뭐 또 물리화학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화학을 한 번 더 개설해 준다거나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번 하는데 그때 그렇게 고르는 거는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학교 애들을 살짝 무시하는 거지. 왜냐면은 이과 애들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물화로 몰리거든. 근데 그러지 마세요. 너희들은 힘들어. 그렇게 하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한 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3개 정도 선택을 하게 하는데 안전하게. 저희가 쌤이 방침이 2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 거기 두 개를 하거나 4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28명. 뭐야? 3개를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해야지. 그래서 2학년 때는 보통 3개 들었다가 3학년 때는 2개로 줄였다가 또는 하나 듣고 뭐 다른 사탐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데. 확정 나면 한 알았어. 그 아무도 어? 몇 개까지 올라요? 뭘? 총 몇 개 정도? 그거는 나도 잘 몰라. 그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섞이고 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과목 저희가 모르는 거죠? 그렇지. 하나 더 기본 과목이 기본 과목들은 있지. 수원, 수투 이런 것까지는 기본인 거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선택 과목들끼리 보면은 막 사문탐, 수가탐 이런 건 난 그런 거 선택하는 거는 또 몇 개를 선택하게 하는지 한번 바뀌어가지고 원래 애초 계획은 3개만 선택하는 거였어. 통틀어서 3개.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어. 사회문제 탐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요? 꼭 하라는데요, 문과에서? 아니야 그거 다안 해도 안 해. 안 해도 돼? 진짜? 꼭 하래요. 문과 될 거면 그거 무슨 상위성도 다 나 그거 그냥 집필평가. 그건 이제 그거는 학교 방침이지. 꼭 하라고 이런 건 없어.
학교 방침으로 하나 정도는 그런 걸 이제 반드시 듣게 해서 이거는 개설하지 말고 다른 선택 과목들을 좀 애들을 적당하게 잘 분배해보자라는 학교 방침이 들어간 거야. 원래는 무조건 선택하세요 이런 건 없어. 물론 학교 말 따라야겠지만. 그냥 학교에서 개설 안 하는데 클래스 들으면 된다. 그래서 듣지 마. 제발 학원이랑 너무 겹쳐. 좀 하지 좀 마. 진짜 클러스터 진짜 다 때려 빠불라 마. 선생님, 그럼 이과에서 문과로 보통 가는 경우는 보통 언제쯤 가요? 문과에서 이과로? 이과에서 문과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2학년 여름방학. 너희들로 치면은 수학 1이 끝나고 그때 나서. 어떻게 바꿔요? 어? 그때 어떻게 바꿔요? 근데 지금은 문이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지. 그럼 반이 바뀌어요? 원래 이미 내 과목을 골라놨는데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들어야 되고 듣고 나서 그 다음 학기부터 선택 과목을 바꾸는 거지. 근데 그게 학교에서 그거를 선택 과목을 바꿀 수 있는 시기를 얘기를 또 추가로 해줄 거야. 그때 선택 과목들은 추가로 바꿔서 내가 한 번 더 듣는 거야. 또는 혼자 준비를 하던가. 이과 애들 문과 과외 오면 선생님 수학 있지 않아요? 먹고 아니야. 이미 이과에서 박살나서 문과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또 뭐 엄청 잘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그냥 유지하게 되는 거야. 이과에서 막 5등급 받다가 문과 가서 3등급 정도 하더라. 이과에서 5등급 하다가 문과 가서 3등급. 근데 어차피 문과 통합이라서 그치? 수학만 가지고 보면은 내가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사실은 뭐 크게 의미 없어. 근데 너희들이 이제 사탐 과탐을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질 거야. 그래서 좀 그거는 선택을 많이 해놔봐. 그냥 아직까지 이도 저도 아니겠다는 애들은 분명 없을 걸. 통합과학, 통합사회 해보다 보면 분명히 슬슬 감이 올 걸. 과학 못하겠어. 과학 못하겠지. 물리 하다가 진짜 머리 터지고. 그치. 물론 이제 근데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쪽이 너무 이과면은 그래도 좀 과탐을 더 들어볼까 하는 게 있기는 할지 몰라도 보통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잖아. 하고 싶은 직업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 그래서 보통 좋아하는 과목 따라가는데 그때 과탐이 좀 많은 역할을 하지. 사탐 과탐이 수학보다 요새는. 어차피 선택으로 하나 하는 건 똑같으니까 문과든 이과든. 확통할까 위기적할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탐 과탐이 많이 가릴 거다. 자, 아무튼 얘들아 조용. 이건 3개 다 풀었냐 근데? 오케이. 자, 일단은 마무리하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얘들아 이제 그만 동민아. 자,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주고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바로 뭐 하면 되는 거야? 대입. 그냥 냅다 대입이 아니라 하나씩만 대입하면은 그냥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양변의 2를 나누면 끝나. 네. 알았지? 자, 기울기를 줬어. 그럼 역시 공식 바로 쓰면 되는 거야.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알았지? 오케이.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나머지는 했었으니까 알 거고 예림이는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했었으니까 알 거고 소영이 할 수 있겠지? 자, 가자. 그럼 59번은 55번이랑 문제의 뉘앙스에서 구분이 되니 55번은 원 위의 점에서고 얘는 점에서 원으로 원에 그은 거야. 알겠지? 얘는 원 밖의 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하라 그랬지?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지. 그렇지. 가정. 자,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내가 모르니까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이게 실제 풀이야. x1, y1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 y는 2가 되어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접점 x1, y1은 내가 미지수를 썼는데 말로 접점입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접점이라고 너희들이 밝혀줘야 되지.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2예요. 그리고 하나 더. x1, y1 미지수 하나씩을 얻었지? 그럼 뭐? 얘를 이용해서 2,0을 지납니다 라고 해서 2x1은 2, 즉 x1은 1, x1이 1이니까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다시 답을 대입해봐. 그러면 뭐야? x 플러스 y는 2 또는 x 마이너스 y는 2. 2개가 모두 답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 접점 공식을 평소에 잘 써왔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놓쳤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풀겠지? D는 R. 자, 그럼 D는 R은 어떤 풀인지 한번 봐봐. D는 R이라는 거는 뭐냐면
D는 R이라고 밝혀주는 그것 자체가 접합니다라는 성질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D를 구하려면 직선이 먼저 존재해야 되지. 얘는 어떻게 시작했어? 접점이니까 접선입니다. 근데 2,0을 지납니다 라고 추가로 설명을 한 거라면 얘는 2,0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y는 mx 마이너스 뭐래? 2,0이지? 2m 하면 되겠구나. 요겁니다. 이런 직선이 존재해요. 근데 얘가 접할 거야. D는 R. 그래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은 0이라는 직선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뭐야? 2,0을 지나는 그냥 직선이야. 근데 그게 중심의 좌표 0,0까지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분의 00 넣었어. 절대값 마이너스 m. 그냥 2m으로 쓸게. 절대값 2m으로. 그게 뭐가 됩니다? 벤주름 얼마예요? 루트 2요. 그럼 이거 식 풀어봐. 2m이라는 놈은 루트 2m제곱 플러스 2가 될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야. 절대값이었으니까. 그래서 m값을 분명히 찾으러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떻게? 양변을 제곱해서 4m제곱은 2m제곱 플러스 2야. 넘어가니까 뭐야? m제곱은 1이야. m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결국 답은 똑같이 두 개가 나와요. 이게 D는 R을 이용한 풀이. 자, 문제 설명이 풀어나가는 순서가 살짝 반대인 거다. D는 R이란 거는 D는 R을 마지막에 쓰기 위해서 먼저 이 점을 지난 직선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게 접할 거야 라는 성질을 만족해. 접선의 공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거는 어떠어떠한 접선이 존재하고 있어. 근데 그 놈은 2,0을 지나는 놈이야 라고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야. 뭔지 알겠죠? 네. 오케이. 두 가지 풀이 잘 좀 기억을 해놔. 자, 그러면 여기서 원래 여기서 하나가 더 있었어야 되는데 누구? 자취. 자취 하나 빼고는 우리 싹 다 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공통현, 뭐 공통접선 그리고 하나 안 한 게 있어. K 썼던 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얘기. 그것들 조금 남았다, 그치? 그거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우리 수업은 거기서 끝납니다. 또는 도형이동을 할 건 할까? 해요. 너는 해야 되는데. 해요. 것 같은데 한 명을 위해서 5명이 희생을 하는 것보다 5명을 위해서 네가 따로 보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희생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조용히 하세요. 나이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얘기만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끝난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 숙제 풀이하고 그거 남은 거 얘기하고 나면 토요일 수업이 끝나고 일요일 날 우리 뭐 한다 그랬지? 내가 어제 카톡 보냈는데 모의고사. 자,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전까지 가방 싸면서 들으세요. 다음 주 일요일 전까지 혼자 내가 모의고사 몇 개 더 풀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 손. 그래요. 토요일 전까지요? 오케이. 다음 주 토요일 전까지. 뭐 한 개든 두 개든 괜찮으니까. 시간이 돼. 그리고 하나 더 질문. 작년 6월 모의고사 이미 풀어본 사람 손. 없지? 그냥 찾아보지도 마.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작년 모의고사 볼게. 그리고 오늘 내가 자료 준다. 너 받아간다 했나? 예림이랑. 다음 주에 오늘 내가 뽑아줄 자료는 그냥 사설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지금 너희들이 교육과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전 모의고사는 풀어봤자 도움이 안 돼. 바뀐 게 너무 많아. 특히 2학년 가면 좀 심할 거야. 아예 그냥 과목이 그냥 새로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문제집을 모의고사를 좀 사놨어. 모의고사를 사가지고 그냥 학원 선생들이 만든 거거든.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만든 건 아니고. 그런 사설 모의고사니까 난이도 좀 다르기는 할 거야. 오타도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좀 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랜덤이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일단은 뽑아줄게. 알았지? 답지로 답지랑 같이. 한 회분, 두 회분 일단 끌게요.